전자자파 차폐 페이스트 소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경영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덕산하이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유영조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파 차폐 페이스트 소재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용화 동향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홍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자파 차폐제 코팅을 하는 그런 공정별 소재 및 특성, 그래서 스프레이 그리고 디스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한 상용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의 메탈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실 텐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다크호스인데 보면은 덕산의 메탈은 지금 현재 울산에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 요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 메인 사업 업종은 솔더볼입니다. 이게 솔더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수십 마이크로 되는 조그만 볼인데 반도체 여기 다리가 있는데 리드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리드하고 기판을 연결시키는 납땜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는 약 2,000개의 솔더볼이 덕산의 메탈에 2,000개의 솔더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폰을 쓰고 계시면 아마 저희 회사의 고객이시기도 합니다. 이 솔더볼이 지금 수십 마이크로 이렇게 밀가루 가루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가루로 상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밀가루 가루가 이 엄지손가락만큼만 있어도 몇만 개입니다. 근데 몇만 개인데 그거를 이 무게로 팔지 않고 그걸 하나 개수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영업이익이 많이 경쟁 회사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중에는 이 EMI 실딩 페이스트, 오늘 제가 말씀드린 EMI 실딩 페이스트,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 기판에 사용되는 실버 나노 와이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퀀텀 닷 소재,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 서브스티트, 그 다음에 이건 컨덕티브 볼이라 해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에 이제 들어가는 이 말랑말랑한 이 도전 볼입니다. 이러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린 전자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미 이 전자파에 대한 이론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반도체 칩과 칩 사이에 이제 서로 간의 전자파라는 교란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측면 교란이 가장 셉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 측면에 바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교란이 가장 이 메이저한 교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뭐 노이즈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의 수명을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슈는 여기 뭐 보시면 다양한 전자파가 여기 있는데 이제 뭐 사람의 그 혈액의 온도를 부분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온도를 높인다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런 화학적인 이런 혈액의 조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자파는 이게 WHO에서 암을 발생하는 그런 그룹을 4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암 발생 그룹이죠. 그래서 알세닉이 있고 벤젠 있고 뭐 암 발생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룹 2A가 보면은 디젤 배기가스 당연히 이제 암 발생 물질이고 근데 그룹 2B로 저에게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물질로는 2등인데 A하고 B로 나눈 건 뭐냐면은 2A에 비해서 2B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더욱더 이런 환경적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파 차폐를 많이 제가 드리는데 이미 적용이 상당히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래서 요거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인데 이제 이 아이폰에 이게 보시면은 29개의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13개의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 코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폐 물질은 카파 또는 서스로 코팅되어 있고 이거는 스파터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개, 13개가 다 스파터링, 사실 12개가 스파터링이고 나머지 1개가 도금인데 일단은 메이저하게 다 스파터링으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뭐 이미 쌍용 자동차, 이제 뭐 소니까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일본말이라서 이제 뭐
그 키가 없는 엔트리에서 스마트 키, 그 다음에 GPS 등등해서 여기 그 이 영역대를 보면은 킬로헤르츠부터 메가헤르츠까지 다양한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타실수록 더 많은 더 많은 이 EMI 전자파에 노출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특히 전장으로 갈수록 더 이런 전자파 차폐의 이슈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는 마이크로웨이브 뭐 레인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치 전자파는 이외에도 밀리터리, 또 윈드 파워,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메디컬, 이 휴대폰,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저희 회사는 요 두 군데에 집중했습니다. 셀폰하고 이제 비어클 쪽에 집중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가 이제 전자파에 한번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스펙트럼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저희 상용화되는 용도를 표기해 놓은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실제 여기 제가 배부 드린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이게 좀 회사의 어떤 컨피던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요거는 제가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메가헤르츠부터 이제 기가헤르츠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가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저주파와 아주 고주파 때는 자동차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주파수는 반도체 쪽 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쪽에 보면은 이제 전자파가 이제 심한 부분이 헤드램프 쪽이 심합니다. 헤드램프.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그 전기차에서는 뭐 다양한 이런 헤르츠가 있는데, 근데 자동차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엔진 음이라고 하습니다. 엔진 전자파라고 하는데 그 엔진 음이 굉장히 낮게 깔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메가헤르츠 영역에서 이제 차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부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전장 제어를 하게 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박스인데 지금은 그런 컨트롤 박스가 이제 알루미늄, 기타 금속으로 매우 두꺼운 컨트롤 박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10개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자동차에 대한 경량화 중요하니까는 이분을 계속 쇠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런 개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같이 이 반도체 칩에는 특히 와이파이나 낸드, 이게 모바일 쪽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1GHz 영역에서 이제 전자파 차폐에 대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24기가 이제 이거 5G죠. 5G에 이제 24GHz. 그래서 뭐 라이다나 이쪽으로 해서 전자파 차폐가 앞으로 이런 높은 주파수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저주파수 이쪽으로 개발이 될 개발 동향입니다. 전자파 차폐의 그 시장을 보시면은 뭐 다양한 차폐 시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컨덕티브 코팅, 뭐 캐비넷,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필름, 시트, 와이어, 메쉬, 가스켓 이게 있는데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컨덕티브 코팅입니다. 이제 코팅하는 시장인데 그 중에 코팅하는 시장을 나눠보면은 PVD, 그러니까 스파터링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데포지션인데 스파터링, 플레이팅, 도금, 컨덕티브 페인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8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 PVD 시장이 여기 보시면 노스 아메리카와 유럽,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아시아가 생산기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PVD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PVD 중에서도 아시아와 이쪽에 이제 이쪽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 워낙 이건 간단히 스킵하겠지만 전자파 차폐의 반도체 칩에서 어떠한 점이 중요한 건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칩이 이렇게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EMC에 둘러싸여 있고 이 칩과 칩 사이에 이게 옆에서 교란이 일어납니다.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란을 전자파라는 교란을 제거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도전성 물질을 쏴주는 겁니다. 도전성 물질을 쏴주면은 전자파가 이 전기가 통하는 도전성 물질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전자파도 결국은 정기적 성분과 자기적 성분의 어떤 크로스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자파가 도전성 물질을 만나면은 정기적 성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뽑아주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라운드로 뽑아서 전자파를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흡수와 반사라는 건 있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 이렇게 그라운드를 뽑아줍니다. 뽑아주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기적 전도도, 그러니까 일렉트로가 컨덕티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사이드 코팅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이드 코팅이 안 되면은 결국 여기서 뚫리면은 전자파가 뭐 아무리 위가 잘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코팅이 잘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이 고유 넘버를 가지고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인스펙션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유 넘버가 보여야 되는데 이 고유 넘버는 이 수십 마이크론 이게 음각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저 온도를 높게 하려면 당연히 두껍게 코팅해야 되는데 두껍게 코팅하면 이런 요 위에 고유 넘버가 이렇게 레이저 마킹이라는 고유 넘버가 있는데 그 고유 넘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10 마이크론 언더 이하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서페이스 하드네스 강도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이 상업적으로 유효한 거는 스퍼터링이고 저희 이제 스프레이 쪽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퍼터링은 여기 보시면 같이 진공 증착입니다. 진공 증착으로 이 클로즈된 시스템 안에서 진공을 만들고 그 안에 타겟으로부터 기판 물질로 이제 그 물질을 말 그대로 이전시키는 스파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코팅 물질 같은 경우는 스파터링 같은 경우는 카파나 서스 이런 싱글 레이어입니다. 필름이고 반면에 이제 스프레이 보시면은 스프레이는 클로즈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압 상압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그 집에 갖고 계신 그 앱킬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뿌리시면 되고요. 뿌린 걸로 바로 뿌려서 코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에폭시 같은 접착제 성분이 여기 매트릭스이고 그 안에 실버가 코팅된 카파가 이렇게 필라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성분은 이런 금속 필러를 타고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카파나 서스가 이런 실버 코팅된 카파에 비해서 더 싸지 않겠냐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스퍼터링은 이 타겟 뭐 스퍼터링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겟값 상당히 비쌉니다. 이 4,9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스퍼터는 이렇게 타겟의 이 형태가 일그러지면 그다음부터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파나 서스라도 결코 가격이 싼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팅 티크니스는 일반적으로 1에 4라는데 대략적으로 스퍼터링은 대략 한 5에서 6 마이크로 정도 코팅이 되고요. 스프레이는 7에서 8 마이크로 정도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사이드가 얼마큼 잘 이 두껍게 되냐인데 스퍼터링은 진공 진착이기 때문에 이 타겟 쓰는 물질이 직진합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그 민프리패스가 작기 때문에 민프리패스 크기 때문에 바로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는 두껍게 입혀지는데 옆에는 잘 안 입혀집니다. 그게 이제 스퍼터링의 취약적인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옆을 더 쌓아주려면 위를 굉장히 두껍게 쌓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프레이는 상압에서 뿌려주기 때문에 뭐 사이드하고 위하고 두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지티비티는 보시는 것 같이 스퍼터링이 아무래도 스프레이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쉴딩 퍼포먼스는 대략적 60dB, 그 다음에 프로세스 타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퍼터링은 이 클로즈된 시스템에 진공을 뽑아야 되니까는 진공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대면적 할 때도 이 전체적으로 대면적을 감싸줄 수 있는 클로즈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적 시스템도 어렵고 코스트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스프레이는 그냥 대기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타임도 짧고 대중적이다 유리하다라고 이제 그런 게 스프레이의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스프레이는 이 공정입니다. 스프레이는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스토리지 탱크를 해서 이 원료를 넣어놓는 탱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에폭시가 매트릭스이고 그 안에 이런 실버 파티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휘어져지면은 휘어져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휘어주는 이유는 물 속에 모래 있으면은 당연히 모래가 가라앉듯이 이게 에폭시 용액 안에 실버가 있으면 금속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연료를 스프레이 쪽으로 가져와서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칩을 코팅하는 겁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실제 이렇게 공정이 진행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액상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가라앉죠. 가라앉는 문제점은
한번 가라앉아서 엉키면은 다시는 안 풀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뿌려봤는데 전자발차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올까? 왜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정기적 이 전도성이 좀 낮았습니다. 왜 안 나왔나 보니까는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회색이 에폭시 매트릭스고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실버입니다. 실버인데 실버 파티클이 되는데 실버 파티클 따라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엑스레이 이제 3000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3차원 엑스레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어보니까는 요게 지금 이 검게 보이는 게 실버 파티클입니다. 실버 파티클인데 요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공극입니다. 공극 뭐냐면은 실버 파티클하고 실버 파티클이 달라붙지 않고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져 있으니까는 전기가 통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는 이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달라붙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런 전기를 잘 통하게 하나, 그리고 가라앉지 않게 하는가라고 이제 그 점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결한 방법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해결한 방법의 그 명칭을 컨덕티브 플로팅 튜브 테크놀로지라고 붙였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 실버 파티클이 무거우니까는 이 에폭시 용액이 안에서 가라앉을 텐데 그래서 이와 같이 튜브를 씌워줬습니다. 이렇게 튜브를 씌워줘서 가라앉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버 파티클인데 실버 필러인데 여기다가 튜브를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씌워졌는데 어떤 튜브냐면은 전기가 통하는 튜브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튜브를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는 가라앉지 않고 실제로 튜브를 씌워지지 않은 거는 이런 스토리지 탱크에서 가라앉았는데 얘는 이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뜁니다. 그리고 전기적 성분에서 보면은 보면 이게 실버 파티클이 전기가 통하는 건 최단거리를 통해서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가 통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가운데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패스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튜브인데 이제 전기가 통하는 튜브를 씌워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정해 보니까는 이 가라앉는 현상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적 성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측정한 결과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스퍼터링으로 한 거를 이 크로스 섹션을 찍은 겁니다. 스퍼터링하고 크로스 섹션 찍은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이 스프레이란 거를 이제 그 크로스 섹션으로 이 단면을 본 겁니다. SM으로 본 건데, 먼저 이제 요 스퍼터링으로 이 코팅한 걸 보시면은 탑이 5.5 마이크로인데 비해서 사이드는 1.5 마이크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퍼터링이라는 건 진공 증차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탑을 5.5 마이크로, 사이드를 한 1.5 마이크로 키우려면 탑을 5.5 마이크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5, 6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사이드 코팅이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탑이 7, 8 마이크로고 사이드가 6, 7 마이크로, 거의 사이드하고 이 탑하고의 두께가 거의 1대1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드 커버리지에서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같이 레이저 마킹,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여기에 쓰여 있는 고유 마킹 너머가 이제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적 성분도 이게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10만 나서 5옴 센치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실버 필름이나 실버의 금속의 전기적 성분이 10에 마이너스 6승 5옴 센치입니다. 금속이 10에 마이너스 6승 5옴 센치인데 금속과 에폭시, 실버 필러와 에폭시 하이브리드인 이것이 10에 마이너스 5승이면 거의 금속에 가까운 그런 전기적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하드니스 4H, 그다음 어디전이 CCT에서 100대 100, 5B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은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으로 에폭시 모닝 컴파운드나 이런 이 플라스틱 쪽에 결함이 약합니다. 그게 스퍼터링하는 몰락은 결함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응용에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에폭시라는 게 말 그대로 접착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리머나 이런 쪽에 OB, 굉장히 강한 접합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실제로 이런 단순한 그 PVD 스퍼터링 하는 거는 아마 웨어러블이나 이쪽에 응용이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쪽에 이 접착력이 어떠한 제품에도 접착력을 갖고 있고 도전성을 지니기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S사 쪽으로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얼마큼 전자파 차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측정을 해봤는데 스프레이 코팅으로 10마이크로 두께, 스프레이 코팅으로 5마이크로 두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버 필름을 1마이크로 0.5마이크를 코팅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이드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같이 이 스퍼터링하고 스프레이 코팅이 한 10마이크로 정도, 이게 실팔도 마찬가지인데 대략 한 75dB 정도의 높은 전자파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뭐 잘 아시면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30dB이면은 이제 전자파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60dB 이상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 30이면은 전자파 차폐 성능이 99.9%입니다. 차폐율이 99.9%고 이게 로그 함수로 가기 때문에 60%가 되면은 99.9999 9가 3개 더 밑으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차폐 성능은 실버에 비해서 뭐 동등하였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주목하고 싶은 점이 이 점인데, 제가 분명히 실버에 비해서 스프레이는 정기적 성분이 한오도 떨어집니다. 이 실버는 10-6승 5ohm이고 전기 저항이, 스프레이 코팅은 10-5승 5ohm, 한 5도가 떨어진데 불구하고 이 전자파 차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단순히 전기적 성분, 그러니까 이 실버라는 거는 반사입니다. 전자파가 들어올 때 반사를 하는 게 주요 메커니즘인데, 저희도 스프레이도 이 전기가 워낙 잘 통하기 때문에 반사를 주요 메커니즘 생각했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전기적 성분만이 기여한다면은 분명히 실버보다 더 전기적 EMI 실드 에피션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스캐터링 매트리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인데, 이거는 굴절인데, 굴절을 이제 이 유전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복소수의 굴절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일단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실버 필름 이제 요게 이제 K 값인데, 이제 이 K 값이 높을수록 이제 복소 굴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 값이 높을수록 이제 전자파 차폐 반사고 낮을수록 흡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시면 같이 이 반사라는 거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이걸로 100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공을 쳐내면은 반사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사실 전자파 차폐제가 이제 시소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옆에가 두껍게 하면은 안 막혀서 또 더 두꺼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소 게임이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이 흡수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받아버리니까 가장 안전한 전자파 차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폐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사보다는 흡수가 더 이 안정성이 있고 가장 안전한 전자파 차폐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같이 저희 실버 필름은 반사가 주요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0% 반사, 100% 흡수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다 반사 흡수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데, 실버 필름은 메인이 반사입니다. 메인이 반사인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 보니까는 저희 시스템엔 에폭시 매트릭스 안에 실버 파티클 들어있는 거는 메인이 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를 사용하는 전자파 차폐보다 훨씬 더 안정한 차폐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하는 메커니즘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냥 당구공이 여러 번 맞아가지고 에너지 줄듯이 이게 일렉트론 마그넷 웨이브가 들어서 이 필드가 여기서 맞고 줄어들고 계속 이게 수십만 개 이런 이 실버 파티클을 거치면서 줄어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 로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 스퍼터링을 하는 스프레이를 코팅하는 사진 동영상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뿌리면 됩니다. 이제 뿌려서 그냥 증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가로 한번, 세로 한번 해서 이 스프레이 공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 저희가 이걸 굉장히 느리게 찍었는데 실제 이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용도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스프레이로 코팅하는 이 전자파 차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반도체 칩 컴포넌트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스프레이하는 용도 중에 다른 하나는 요 메탈 캔이 있지 않습니까? 메탈 캔이 요거인데 메탈 캔 무겁죠.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뭐 4mm, 뭐 5mm 뭐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니까는 요즘엔 가벼워야 됩니다. 뭐든지. 뭐 가벼워야 되는데 뭐 단순히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벼워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뭘로 가냐 이제 플라스틱으로 가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으로 가고 대신에 전자판을 저희 스프레이 코팅해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인데 도전성 물질을 갖게 해서 이 가격도 싸고 가벼운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이 사실 요게 다양한 저희 그 업체와 제가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전장업체에서 가장 이게 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거는 디스펜서로 하는 용도입니다. 디스펜서 용도인데 요거는 이미 시향성이 들어갔습니다. 디스펜서 용도인데 이거는 자동차 안에 반도체 칩의 컴포넌트에 전자파 차폐를 하는 방법인데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칩이 있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있고 레이저로 이 중간을 뚫어줍니다. 중간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전자파 차폐 이 코팅 소재를 넣는 겁니다. 뭐는 디스펜서라는 걸 넣는데 디스펜서가 주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기 같은 걸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서 이 전자파 차폐 소재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전자파가 서로 옆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요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전자파 차폐 소재 코팅을 디스펜서에 넣어준 거고요. 요게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뭐 1mm 또는 500 마이크로미터 돼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상상하시면요. 바늘구멍 정도의 그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게 기포가 안 생기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바늘구멍 정도의 이런 이 장벽입니다. 장벽에다가 디스펜서로 사폐소를 넣어주는 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프레이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고 이런 칩 컴포넌트 차폐할 때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스프레이보다는 컴포넌트 할 때 이제 현재 이 고객사에서 이쪽을 먼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러면 컴포넌트 지금까지는 EMI 쉴드가 이건 저희 이 당사에 들어오는 VOC로 고객사 분들의 이제 VOC로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본 겁니다. 뭐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컴포넌트 실딩이라는데 컴포넌트는 반도체 칩 하나하나를 실딩하는 방법입니다. 실딩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냐면은 모듈인데 모듈이라는 거 이게 보시는 것 같이 반도체 칩이 다 달린 겁니다. 이 달린 거를 전체적으로 실딩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하고 싶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고객사 분이 요즘에 5G로 좀 시끄러우신 중국의 H라는 고객사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 모듈을 차폐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도 이 VOC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컴포넌트 하나하나의 차폐제를 코팅해서 그거를 이제 모듈에다 기판에다 끼워 넣는 걸 했는데 앞으로는 이 모듈 전체에 통으로 전자파 차폐를 코팅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VOC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산한 밴드도 앞으로 이런 모듈 실딩 내에서 상당히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가야 될 길이 많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투명 전자파 차폐 소재인데 빛도 이제 전자파를 상당히 많이 내는 이 전자파의 소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 보시는 텔레비도 물론 이제 전자파의 소스이고 이런 램프도 전자파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투명 전자파 빛은 그대로 내보내면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 전자파 차폐 소재에 대한 요구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투명해서 전자파 차폐를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적용했냐면 나노와이어로 이제 전자파 차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와이어를 직접 합성을 하고 있는데 합성하고 코팅합니다. 코팅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게 나노와이어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실버 나노와입니다. 실버 나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어서 서로 이제 접촉되는 면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갑니다. 전기가 흘러서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이게 서로 엉켜있는 면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서 이제 전자파를 내보내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실버 나노아연은 사실 그 약간 노란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헤이즈라는 게 있어요. 약간 산란할 때 약간 뿌였고요. 그 다음에 산연기에 약한,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최종 제품 같을 때 산연기 프로세스를 맞춰야 되는데 애칭을 하거나 할 때 산연기에 약했고, 그 다음에 기판과 접착력이 약했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오버컷이란 이렇게 이 프로텍트 레이어를 이런 방향을 좀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로이시는 해결됐고, B값이 거의 제로입니다. 비스타라고 하는데, 이거 노란색인데, 노란색 거의 없고, 헤이즈가 매우 적고, 투과율도 일반적인 것보다 1% 이상 그 증가를 했고, 내산성, 내연계성이 증가했고, 접착력, 그 다음 표면근동 증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족시켜서 지금 그 이런 투명 전자파 수세를 저희가 지금 이 제품화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이는 게 나노와이고, 여기 나노와이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게 나노와이고, 이렇게 보이는 게 나노와이고, 위에 저희가 프로텍터 레이어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컬러가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이 프로텍터 레이어 오버컷을 하기 전후 해서 비스타 값이 상당히 줄어들고, 투과도, 그 다음에 면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비스타에는, 노란색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전자파차폐 효율인데, 이 투명하면서 전자파차폐 효율이 되는 건 뭐 60dB, 이거는 무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트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30dB입니다. 30dB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9%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에 전자파를 99.9%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9.9%면은 이 가정용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이런 차폐 효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프레이 타입, 전자파 차폐는 디스펜스 타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런 프로덕트 넘버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넘버 있고, 저게 뭐 비스코시티, 틱소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물성은 다양하게 다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나노 투명 전자파 차폐 잉크 같은 경우도 이 랭스하고 다이아미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점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 바꿔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가 제품화돼서 나가는 거는 이쪽 카탈로그가 아니고요. 다 한두 가지 이상은 이 고객분들에게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 튜닝된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리인데, 제가 이제 전자파차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파차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체에 이런 반도체 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면 뭐 이런 IoT, 웨어러블, 뭐 일렉트로닉 비어클,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이렇게 뭐 대두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칩이 결국 사람에게 더 가까워진다, 더 전자파 영향이 세진다라는 걸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하는 코팅은 뭐 4차 산업을 리딩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4차 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서포팅할 수 있는 소재가 돼 있고, 아마 이 EMI 차폐 없이는 4차 산업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전자파 차폐에 노출되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